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월 7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저는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미국 시장 정리하고 왜 이렇게 그러면 늦게 왔느냐?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현재까지 3시간 딱 타고 약 실내 자전거 85km 정도? 옛날보다 많이 좀 몸이 약해졌네. 그 3시간 타면 보통 한 100km는 넘게 실내 자전거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런데 어 85km 탔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올해 그래서 저의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그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허벅지를 좀 두텁게 한다. 허벅지가 한 2, 3인치는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한창 때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늘려봐야 되겠다. 허벅지가 곧 건강이니까. 그게 이제 26년도에 저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땀을 한번 흘렸기 때문에 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자전거복하고 헬멧을 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26년 목표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자, 혼돈의 한 주였습니다. 1월 달 정말 그 파죽의 한 달이었는데 2월 달은 혼돈의 한 주가 지나갔었는데 조금 수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것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보도 중에 이 중요한 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한테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뭐냐면 케빈 워시가 의장에 당선이 되고 나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어떤 분석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건이 오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한 주 동안의 혼돈 속의 핵심은 뭐냐면 케빈 워시는 매파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는 과거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반대했던 인물이다라는 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돌렸을 때 불리한 자산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 대표가 코인이었고, 그리고 뭐 은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에 뭐 이렇게 좀 시중은 조금 안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파악한 케빈 워시는 친기업적인 인물입니다. 자, 어디 이사였다고요? 쿠팡의 이사였고 그 쿠팡 이사는 어떻게 됐다고? 스탠리 드러크밀러가 추천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저기 장인어른 누구시라고요? 네, 에스티 로더. 네. 이게 태생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데 제가 이제 기업을 해보니까 기업을 할 때 좋은 환경은 금리는 낮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좀 애매하죠. 적당한 인플레이션 좋아요. 예를 들어 한 2,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어렵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가 뭐 새우깡 장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장사. 아니 새우깡을 한 봉지에 1,000원씩 내놨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1,000원에 팔면 안 되겠어. 그럼 그 다음에 1,050원 받아야 돼. 그러면 포장지에 적어놨던 1,000원은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미 나가 있었던 물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이 가격 올리는 것의 충격을 소비자들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케빈 워시의 진단은 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는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초기에 느꼈던 케빈 워시가 들어왔을 때의 충격은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요. 결국 그 트럼프도 그렇고 케빈 워시도 그렇고 시장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쨌든 지나치게 과열되었던 시장 그리고 양적인 완화 그러니까 통화의 증발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장은 한번 세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엔지니어들의 말이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가 시장에 먹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맞을 것 같습니다. 폭등했죠. 기술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어마무시한 크기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술주들 중에 웬만한 주식들은 다 5% 이상 올랐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엔비디아가 무려 7.8%나 올랐습니다. 야, 이게 실화냐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 1위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 네,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인 브로드컴도 7.2% 올랐습니다. TSMC도 5.4%,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오라클도 4.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그리고 인텔도 4.8%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주 많이 빠졌던 AMD도 8.2% 올랐습니다. 퀄컴만 제대로 못 올랐고요. 자, 그리고 ARM도 1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장비주들이 요즘에 발군입니다 했는데 장비주들 또다시 많이 올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6%, 램 리서치는 8.3, KLA는 8.4, ASML은 4.6% 올랐습니다. 자, 잠시 이제 장비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오전 아침 미국 마감에서 좀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특파원들입니다. 증시각도기 TV 현장 특파원. 그런데 이게 현장보다 더 빠른 정보가 없어요. 예. 뭐 애널리스트들은 숫자가 나오고 하긴 하니까 숫자는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업 활동을 해보니까 숫자까지 찍는 데는 몇 개월 걸려요. 보통 3개월 걸립니다. 숫자로 찍히는 데까지는. 자, 그러니까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릴 수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측면 보면 평택에 계신 분들 그리고 평택에서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댓글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링크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평택 P4 공장과 P5 신설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 저희들한테 주신 정보들의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고 2교대로 지금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장비주들의 상승과 실제로 설비 증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뭐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주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 주가 오르는 게 맞는데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희 그 증시각도 TV의 이름 없는 특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의 어떤 시각을 그다음 퍼즐을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증설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메모리 반도체는 그럼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설한다는데 가수요는 이제 좀 줄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존에 삼성전자는 D램을 월 66만 장 수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 기준입니다. 66만 장,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P4 라인에는 월 10에서 12만 장을 더 추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D램 생산 능력이 대략 한 20%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6만 장에서 78만 장으로 늘어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20만 장 가까이가 원C D램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원C D램 뭘 만드는 걸까요? HBM4예요. HBM4. 자, 그러면서 아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리서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하향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하향했다는 게 아니고 HBM4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삼성이 갖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하이닉스가 7화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3화를 삼성전자가 갖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냥 그 HBM3, 3E 뭐 이런 정도라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HBM 납품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설비 증설이 있으면 현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떨어졌을 때도 시장이 어떻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좋잖아요. 물량은 늘어날 거니까. 물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전체 이익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27년도의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가 이제부터 관건입니다. 그걸 잘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저 이야기 들리고 있어요. 그 "2나노 공정까지도 빅테크들의 파운드리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보시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제 오늘 반도체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도대체 그렇게 빼면 빼더니 왜 이렇게 올랐느냐. 제가 그랬죠. 엔지니어들의 생각과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드릴 엔지니어 편에서 조금 편에 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거예요. 빵 장사를 했어. 빵 장사가 잘 돼. 빵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빵이 너무 많이 팔려. 그러니까 뭐야? 밀가루가 필요해. 밀가루를 사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기존에 사던 밀가루보다 훨씬 많은 밀가루가 필요해. 그 밀가루를 샀어. 그래서 현재 현금이 좀 쪼그라들었어. 그걸 보고 투자자들은 현금이 쪼그라들었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설비 증산은 아니 지금 많이 만들면 빵 더 팔아요. 이렇게 얘기한 국면이 지금 국면이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CNBC의 햅타임 리포트라는 곳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거 몇 개를 따올게요. 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AI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컴퓨터를 2배로 더 가질 수 있다면 매출은 4배로 늘어날 겁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 회사들은 수요 제약 때문에 컴퓨팅 제약 때문에 렉이 걸려 있고 수요는 실상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6,600억 달러를 쓸 거라는데 정말 놀라운 숫자죠. 어, 그런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아마존이 어젯밤 발표해서 배운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더 알게 되게 되는 것은 저 정도면 내가 보는 것에 비춰 완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하고 지속 가능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회사들의 현금 흐름이 앞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번역체를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즉 엄청난 설비 증설을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돈을 더 버니까 저렇게 지출하는 게 괜찮다는 걸. 이 얘기고요. 사람들은 현금 흐름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들 중 하나는 틀렸어요. 현금 흐름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도구가 아닌 시대가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여기서 요 설명입니다. 도구란 엑셀 같은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대의 기회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값 주고 엑셀 정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AI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은 변곡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강하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당신이 짚은 포인트도 그거였죠.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만약 지출 측면에만 집착을 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은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GPU는 현재 100% 임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년 전에 팔았던 GPU들조차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골동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예요. 마치 숙성된 와인 같아요. 수요가 너무 높아서 6년 전 제가 팔았던 GPU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제가 말한 이유들 때문에 엄청나게 높다고 봅니다. 네, 요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세상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지니어들이 본 대로 미래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중장기적인 얘기고요. 단기중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시장을 휘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AI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부터는 나는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은데 난 빠져나올래. 이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초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초기 투자자들은 벌써 몇 배 수익이 났는데 나는 이제 이 AI 좋은 것 같고 다른 쪽 한번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에 제가 약간 과거에 못 보던 2차 전지 때나 보던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그때만큼 심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때만큼 심하지 않은데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자기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그래. 아니 아니 초기 투자자들은 벌써 몇 배 수익이 나서 "아이 그냥 그만할래." 이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다우존스는 어떤 건가요? 전통주들이 많이 포진된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투자자로서의 생각과 엔지니어로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그렇게 나가지만 투자의 시계열과 투자의 세계는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궁극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비슷해 가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거는 또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워렌 버핏은 IT로 돈 번 적이 없습니다. 네, 애플은요 소비자가 됐으니까 투자한 거예요. 구글은요 걔도 소비자가 됐으니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리고 누적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은 사람은 버핏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투자라는 건 내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젠슨 왕의 이야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차트를 가지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시건대 그 소비자 지수와 미시건대 인플레 지수들이 나왔는데요. 뭐 인플레이션 지수는 1년치는 4.0에서 3.5로 조금 안정되어졌고 소비자 기대 지수와 평가 지수는 조금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되었던 채권 금리는 살짝 금리가 올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큰 폭의 좀 뭐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8일 날 사나이 총리의 그 중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길 것이다. 그래 또다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또다시 엔화가 약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 밖을 보니까 매우 화창합니다. 아주 화창하고 조금 쌀쌀하면 항상 깔끔하게 화창하잖아요. 이 화창한 날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고 저는 나머지 125km를 타러 약간 식사를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막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살짝 피곤해요. 이게 뭐냐면 그 운동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은 아무 그 운동해서 막 몸이 최고조였을 땐 밤새 운동해도 안 피곤했는데 이젠 조금만 해도 이렇게 피곤하네요. 자, 운동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